정두원 씨의 네. 경천 동지알 사건은 그 표현은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경천 동지알 사건이라고 부를 만한 사건이란 남북관계가 4월 말에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만난다. 이것도 경천 동지알 사건이었지만 정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쟁이 거론되고 있던 북한과 미국 사이에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만난 다음 달 5월에 만날 가능성이 높아진, 지금은 일단 말로만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확정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상 북미 정상회담도 5월에 열린다. 네. 물론 전제가 있죠. 만남이 잘 성사된다면이겠지만 앞으로 북한은 핵실험 더 이상 안 한다 이거거든요. 이런 걸 경천 동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개구리가 땅속에 나오는 경칩대 깜짝 놀라서 나오는데 개구리가 놀란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놀라고 있고 엄청난 거죠, 이것은. 누가 이런 표현 썼더라고요. 하는 속도가 보통은 지루하게 기다리면서 그렇잖아요. 최근에 나오는 거 보면은 그 속도가 현기증 날 정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비스 속도다 이럴 정도로 네. 사실은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할 때만 하더라도 이거 김여정 올 때만 하더라도 뭐야 그러다가 이제 이방카 오고 평창 올림픽 끝나고는 이제 서로 이제 각자 언제 봤어 하고 돌아설 거야. 그리고 뭐 서로 그냥 삿대질하면서 책임 공반하고 남북관계 거 봐라. 남북관계 뭐가 될 것 같냐라고 할 거라고 희망에 섞인 보수층 내지는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 봄이 오는 걸 바라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예측도 하고 막 입방아 찍고 그랬는데 일거에 날려버린 거죠. 예. 저는 이것은 정말 신이 작품을 기획한 것 같아요. 그냥 몇 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어떤 그 무속인인가 예언가인가 하시는 분이 2018년이 대한민국 국군 융성회다 뭐 이렇게 표현한 걸 들은 적이 있어서 나는 그게 그냥 평창 올림픽이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말인가 보다 했는데 전혀 다른 곳에 그분이 좀 쪽집게시라면 맥락이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6.13 선거 앞두고 강기정 얘기 아닌가 싶은데. 근데 저는 이번에 참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재밌는 걸 하나를 발견했어요. 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자론을 얘기했잖아요. 네. 통일 방안으로 운전자론. 근데 이번 운전자론에 딱 맞게 4월에 남북정상회담, 5월에 북미회담. 이거 만약 북한은 그동안에는 나만 쳐다보지도 않았잖아요. 잘. 오리지 미국만 상대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북미회담을 먼저 하고 후속 그냥 패싱할 수 없으니까 형식 맞춰주기로 남북 정상회담을 할 뻔도 할 건데 지금 이 경우는 지금 정확히 운전대를 남쪽이 문재인 대통령이 잡고 지금 그렇죠. 드라이브를 한 거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 뭐 개최 요구 뭐 이런 거를 신년사를 통하고 평창 올림픽을 통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네. 이번에 북한에서 합의 받아온 것도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권한사항 네. 그거를 전폭적으로 다 수행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게 물론 물밑 접촉도 있었겠지만 특사가 2번에 걸쳐서 내려오고 김정은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합의문이 만들어지고 그걸 들고 가서 설명하는 시간보다는 읽어본 뒤에 물론 읽어봤겠죠. 읽어본 뒤에 오케이 이렇게 된 거고 김정은은 미리 준비해 있던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를 정우영 특사단에게 들려준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루하게 국가 간에 뭐 개인 간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뭔가 협상을 하고 막 이런 과정을 한다기보다는 이건 이렇게 표현하면 되잖아요. 김정은과 트럼프의 어쩌면 통 큰 결단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네. 협상의 달인 아닙니까? 아, 국회에서 그러세요? 협상의 달인이죠. 네. 제가 모르셨어요? 협상을 할 때는 협상은 늘 어렵죠. 주의 주장이 있고 자기가 관철해야 할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근데 협상이 잘 되려면 솔직한 자기 생각을 그냥 자기의 속마음을 까놔야 됩니다. 까놓는 게 하나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몰려야 돼요. 오도 가도 못하게 이제 딱 벼랑 끝 전술 아니습니까? 예를 들면 지난 8년 동안 남북이 완전히 막혔잖아요. 북한도 답답했을 거고 북한도 막혔고 남한과 북한도 막혔고 서로 답답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오도 갈 데 없고 서로 완전히 막혔고 그런 어떤 벼랑 끝 전술이 있었고 서로 간에 그다음에 솔직한 심정 북한은 우리는 핵 없어도 된다. 체제만 보장해 주라. 미국은 야 ICBM 진짜 미국 날라오면 위험한데 대화하자.
뭐 이러면서 서로 솔직한 이야기들을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한반도 문제는 내가 운전대 잡고 간다. 더 이상 다른 데 맡기지 않겠다. 주변국도 중요하고 육자회담도 중요하지만은 육자회담의 중심이 남임과 북이다. 이런 솔직한 생각과 벼랑 끝 전술을 써서 잘 된 것 아닌가 싶어요. 예. 남북 관계에 대해서 우리 방송이 굉장히 그 관심을 좀 보내면서 북한의 굉장히 이해도가 빠르신 뭐 교수님이라든지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이라든지 여러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남한에 있어서의 가장 통일의 걸림돌은 오랜 시간 동안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 때문에 학자고 평론가고 정치인들이고 다 북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조심스러워하니까 북한에 대한 전망들은 사실상 다 틀리다. 맞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사실 우리 방송이 올해 상반기 안에 정상회담 이루어질 거야라는 것도 예측을 했었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아직 방송을 못 나갔는데 내보내려고 하는 순간에 어제 방송에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자잘한 조건들 말고 만나서 단박 해결합시다. 이런 제안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우영 안보실장이 이렇게 빨리 어떤 결과물을 미국에서 타전할 줄이야. 이건 좀 안타깝긴 한데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좀 빨리빨리 움직이시고요. 게으름 피우지 마시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번 과정을 지켜볼 때 이게 속도가 비수속도예요. 정말. 그러니까요. 그걸 예측을 우리가 사실 했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김정은의 완전히 왼팔 김여정을 보낼 때 우리가 봤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난 김여정과 펜스 그때 만나려다가 실패했던 이런 과정을 볼 때도 그렇고 아무튼 엄청난 물밑에서 용암이 끓고 있었는데 그 용암이 터질 줄을 설마 터질까?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갇혀 있었고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독일에 잠깐 베를린에 머물 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김정은이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과거 사람들하고 과거 지도자 김일성, 김정일 그 리더십하고는 좀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는 이제 뭐 자세히 뭐 얘기할 기회는 없었습니다만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생각을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정우영 안보실장이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 약속이 안 잡혀 있었다 그래요.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걸 뜸을 들일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사실상 도착하자마자 전격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전방위적으로 지금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네. 국내외적으로 미국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보호무역주의를 취하면서 전 세계 아우성입니다. 사실은. 오늘 아침에 우리도 철강 25% 관세 이렇게 매기고 이러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자국 자동차 또 산업 때문에 보호무역주의를 취하면서 트럼프가 사실은 그 대국의 이미지, 대국의 지도자 이미지가 아니라 완전히 일개 나라의 지도자 이런 이미지로 굳어져 가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 또 다른 그 독재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김정은을 대범하게 만난다. 이것은 트럼프 스스로에게도 아주 그 좋은 기회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뭐 꼭 그런 판단이 있어서만 그랬겠냐 싶지만은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트럼프도 결코 손해 보지 않는 그 장사를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어쩌면 김정은 위원장이 잘 이용해 먹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럴 수도 있고. 그게 영리한 지도자가 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예상을 뛰어넘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그러면 뭐 이게 정말 그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때 중간에 가서 우물을 내서 숭늉 찾는 격이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거든요. 정상에다 먼지하여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그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그 느낌적 느낌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표현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잘 되고 있다는 반증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언론들은 너무 급하다는 것을 나무랬다. 아직 안 풀리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심지적 여유가 있을 때 그렇죠. 그렇게 급하게 할 문제 아니야라고 하지만 속에서는 굉장히 좀 흐뭇하게 미소 짓고 있는 그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그렇게 여유를 조금 내부에서는 진행하더라도 숭늉 찾지 말아라 우물가에라고 했던 것은 이 이슈가 너무 폭발성이 크고 그래서 유리 그릇 다루듯이 아무튼 해라 이런 이야기. 오늘도 그런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폭발성이 있고 삐끄덕하면 이것이 지난 몇 년인가요? 1950년부터 지금까지 얼마의 시간 동안도 안 풀렸던 문제인지라 정말 조심 다뤄 그런 심정이 표현된 것이 우물가에 숭늉 찾지 말자 유리 그릇 다루듯이 정말 세심히 다루자 이런 것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우리가 그 현기증 날 정도로 전광석화 같이 빛의 속도로 이렇게 이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면 물론 이건 진짜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인 건 맞는데 통일에 있어서도 굉장히 빠르게 진전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게 이제 정권 연장이라는 전제가 된다면. 한반도가 지금 남북이 분단되면서 딱 갇혀 있잖아요. 이쪽으로 대륙으로 넓게 뻗어가지 못하고 저 넓은 대륙 몽골, 중국, 소련, 유럽으로 축축축 뻗어나가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새로운 신기원이 열릴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문재인 신경제 지도라는 걸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그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쪽 광주를 중심으로 황해권 중심의 지도를 하나 그리고 있는데 그것은 주로 중국이나 뭐 버마나 베트남 쪽으로 뻗어가는 거고 또 이제 환동해권은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 저 태평양 쪽으로 그리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접경 지역 그러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개성공단이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지도를 그리고 있는데 이렇게 삼각 지도를 그리고 있어요. 지금 그것을 문재인의 대한민국 신경제 지도다. 그런데 이 신경제 지도가 이제 광주를 중심으로 광주 목포 이쪽 인천을 중심으로 하는 지도도 시작됐고 또 부산을 중심으로 태평양 지도도 시작됐는데 개성공단과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접경지역 지도가 잘 안 그려졌는데 이렇게 남북이 화해가 시작되면 그 지도가 급격히 잘 그려져서 대한민국은 새로운 활로가 뚫릴 것 같아요. 경제적 활로. 생각만 해도 가슴이 좀 벅차고요. 네. 수십 년 전에 우리 선배들은 기차를 타고 유럽을 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죠. 물론 이제 이게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 합의 전이지만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게 하나 있습니다. 어제 나온 거죠. 국민의 60%는 남북 합의를 긍정평가하고 있다. 이거거든요. 트럼프가 김정을 만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남북관계에 있어가지고 북한을 의심한다거나 남한 국민들을 걱정한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찌됐건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계속 잘 안 되기만을 바라고 있던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멘붕인 거거든요. 안 되라 뭔가 교착 상태에 빠져라 하고 있는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딱 한 방 쐐기를 박아준 거예요. 네. 이 사람들 입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 저는 매우 궁금하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 60%가 합의를 긍정평가했고 부정평가가 약 30%쯤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 트럼프의 반응까지가 포함이 안 된 여론조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여론이 60%에 넘고 또 여러 가지 솔직히 민주당에 악재가 있어도 민주당 지지율도 지금 오르고 있다. 이렇게 이제 통계가 잡히던데요. 국민들이 지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북 관계가 잘 되면 이것은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북쪽으로 대륙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소위 통일이 경제다. 지금은 우리 민주당 아닙니다만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많이 했었죠. 통일이 경제다. 통일이 먹고 사는 길이다. 그런 만큼 지금 답답하고 한국 경제도 안 좋고 성장세도 둔화되는데 이런 게 남북관계가 열린다는 것은 우리의 이 경제가 열리는 그런 효과이기 때문에 좋고 두 번째로는 결국 남북관계가 잘 된다는 것은 미국이나 이런 데로부터 불필요한 그 무기를 비싼 돈 주고 사지 않아도 된다는 점 때문에 그 무기 살 돈으로 우리 정말 보육, 사람에 대한 투자 많이 해야 한다는 그런 점 때문에 남북관계가 열리는 것이 남북 정상회담이나 남북관계가 열리는 것이 국민으로는 박수칠 일이죠. 예, 근데 그동안 이제 몇 가지 사건 또 남북 긴장 고조시키는 어떤 사건 때문에 자꾸 이제 북한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이 됐던 게 사실이고요. 이제 뭐 핵까지 비핵화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또 재래식 무기 공격 않겠다고 또 선언했잖아요. 그런 점에서 정말 이제 새로운 전환이 열리고 있는 시기다. 특사단이 북한을 다녀와서 발표한 내용도 보면 하나하나같이 어마어마한 것들인데 뉴스가 남북 정상회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던 거라서 우리는 남한을 공격 안 할 거야. 불가침 선언이거든요. 그것은 남북 정상회담보다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정상회담을 통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되는데 정상회담하고 북미회담 하기 전에 존말할 때 자유한국당 입장 바꾸든지요. 그러니까 아마 그거 안 되면 그 두 회담 끝나고 나서 자유한국당 해체되는 거 아니에요? 4월 남북 정상회담, 5월 북미 정상회담, 6월 지방선거
7월 자유한국당 해체? 그러니까 그게 생각해보니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겠다는데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인데 뒤로 연기시켜줘 이렇게 못하잖아. 그러니까. 아니, 그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왜 4월이냐. 지방선거 북풍 써먹을 거냐.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생각해서 최대한 당근 거의 4월이다. 그렇죠. 아, 큰일 났네. 자유한국당 해체되면. 진짜로요. 야당이 그러면 누구예요? 유승민 정당? 안철수 정당이 되나? 네. 그러니까 평화민주당하고 정의당은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서로 호의적이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의 그 방향성과. 근데 지금 반대를 위한 반대, 말도 안 되는 거의 한 70년대 저 이전의 사고방식으로 지금 접근하면서 안 되기만을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 같은. 홍준표 네. 대표나 장제원 의원이요. 이렇게 논평하고 발언한 것 보면 속마음이 다 읽혀요. 그러니까. 안 되라. 저거 안 될 거다. 안 돼야 돼. 좀 근데- 야비하더라. 근데 저 같은 보통 사람도 상대방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정적이라고 해도 축하와 덕담을 보내고 빈말이로라도 정말 앞으로 잘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계속 대화 상대인 김정은을 의심하면서 저 사람은 나쁜 의도가 있을 거야. 속지 마. 그래서 이건 좋은 회담이 될 수가 없어. 계속 이렇게 네. 잔치집에다가 이렇게 재뿌리고. 재뿌리는 이런 네. 느낌이란 말이죠. 자기 마치 걸고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 예. 근데 뭐 사촌도 아니지만은 북한의 미국 통으로 불리는 사람이 지금 현재 외무성 부상인 최선인데요. 예. 2000년대에 육자회담 등에서 북측 수석 대표의 통역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약 17, 18년 전에. 그 후로부터 북한에서 미국에 관련된 일을 가장 잘 알고 이해되고는 없다고 하는 사람이 최선희인데 몇 개월 전에도 최선희가 외무상의 부상이 됐다는 전망들이 있었는데 그게 밖으로 알려지지 않는 체제다 보니까 최선희가 외무성 부상에 올랐다는 것은 뭐냐면 미국과의 정책을 굉장히 전향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 북한이 상대해야 될 그 대국들은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그런데 그 부상 자체가 미국 통으로 앉힌 걸 보면 미국에 대한 굉장히 전향적인 뭔가 생각을 갖고 있을 거야. 이렇게 예상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최선희가 외무성 부상에 올랐다는 게 확인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미국 관련한 정책들이 조금 더 이렇게 확인되는 그런 측면이 있더라 이런 보도도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과거 전통적으로는 대중국, 대러시아의 어떤 정통한 사람들이 이제 중심이었다면 북한도 이제는 미국 문제하고 풀려면 미국의 정통한 사람을 중심에 세워야 될 거고 반대로 미국도 북한의 정통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요즘 있어요. 그런데 채비를 좀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지금 미국과 북한은 사실 오래된 이 문제 한반도의 그 비핵화 또 정전협정으로 있는 걸 평화협정으로 옮기는 사실은 우리가 평화협정, 정전협정, 비핵화 이런 것이 다 책 속에 있는 주장으로만 왔는데 지금 우리 앞으로 성큼 다가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핵화 문제하고 북미 평화협정 문제 이건 지금 1953년 7월 27일 날 맺어진 협정을 이제 완전히 꺼내서 다시 평화협정으로 만들자고 하는 거니까 얼마나 오래된 협정서를 고치는 겁니까? 그러니까 서로 정통한 북한과 미국의 서로 정통한 사람들을 전면에 세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북한이 꾸준히 수십 년간 원해왔던 거는 전쟁 끝맺고 평화협정 맺고 이렇게 해주길 바라는 거 아니에요. 예. 미국을 상대로. 네. 미국은 왜 그거를 이렇게 계속 방치하면서 오히려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게끔 방치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남북 간의 긴장과 이 분단을 이용해서 대러시아, 대중국 어떤 거점으로 활용한 거죠. 이 긴장이 지금 동서독이 한때 냉전의 상징물로 소독과 동독이 미국과 또는 러시아의 당시에 소련의 어떤 그 전진기지화 된 것처럼 우리 남한이 한때 이쪽 사회주의권의 전진기지가 북한 또 미국의 전진기지화 되어 있는 남한 이런 걸로 위치 지어져서 서로 다툼의 장이 되었는데 그런 점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분단되어서 이익 본 사람 특히 일본 같은 데는 지금 안타까울 거예요. 자유한국당하고 비슷하다 일본이? 거의 네, 똑같아요. 똑같았죠. 깜짝 놀란 게 일본의 논평을 일본이라는 주체를 지우고 일본 쪽 반응을 보니까 일본을 지우고 땡땡은 뭐뭐뭐라고 말했다. 누가 말했을까요? 누가 봐도 자유한국당인데 일본하고 똑같아요. 자유한국당의 전신이 일본의 자민당이나요? 아닌데? 네, 아무튼. 그래서
이거 유머셨죠? 잠깐만요. 유머였습니다. 쉬었다 유머. 가시죠. 네. 예전에 왜 그 일본의 자민당이 자유민주당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도 민주자유당, 민자당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그게 약간 말 논란이 됐었습니다. 기억들 나시겠지만. 결국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그동안에 중국 또 러시아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이 소위 긴장 고조와 분단을 적절히 자기들의 국익에 맞게 써먹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이제 그러지 말아라 얘들아 하고 운전자론을 꺼내든 예. 것이 문제인. 그러면 지금 정우영 실장을 단장으로 해서 북한을 갔다가 미국까지 간 거거든요. 예. 그럼 북한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오케이를 했는데 북한에서 따로 특사가 가야 될까요? 김정은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김여정 부부장이 내려오면서 사실상 속도가 엄청 빨라진 측면이 있거든요. 네. 무슨 내용을 갖고 왔건 간에 그 정도 가까운 사람을 내려보냈다는 건 호의적인 거다는 게 동력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미국의 김여정을 특사로 보낼 수도 있다인데 문제는 여기 이제 김정은, 김여정 둘 다 핵 관련한 제재 대상이란 말이에요. 국제사회에서. 네. 나올 수가 없는 인물인데 네.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아니면은 특사라는 것을 생략하면서 바로 실무적인 선에서 뭔가 조율을 할까요? 이번에 이제 대북 특사, 대미 특사는 아니지만 미국 트럼프 만난 사람 두 분이 한 사람은 북한 전문가 서훈, 한 사람은 미국 전문가 정의용 이렇게 짜여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처음부터 이 특사 두 분 서훈과 정의용 안보실장을 짤 때는 북한도 이해시키고 미국도 이해시키자 그런 양측의 어떤 양수겹장의 팀으로 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번 특사의 역할이 훌륭했고 문제는 이제 그러면 미국과 북한은 어떻게 만날 거냐. 당연히 저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마담뚜 역할을 했던 거고 이제 두 쪽에서 각각 만남이 시작돼야 될 것 같아요. 거의 특사 형태로 갈지 실무 협의로 갈지는 알 수 없으나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정의용 서훈이 계속 두 사람을 앉혀놓고 마담뚜 역할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부터는 북한과 미국이 바로 만나지 않을까. 그럴 때 우리가 패싱되지 않도록 맞습니다. 네,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의외였던 게 사실은 정의용이 친서를 가지고 왔던 어떤 뭐 구두 메시지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북한이 직접 미국에 전달한 게 아니라 남한을 통해서 전달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지금은 이제 두 사람이 서먹서먹 하니까 제가 끼어서 야 이러지 마 했고 이제 조금 좋아졌잖아요. 이제 그러면 야 너 그 둘이 잘 만나봐. 우리 입장에서만 표현하면 김정은이 핵무기를 개발함으로써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갇혀 있단 말이죠. 나는 근데 김정은은 그 핵무기를 이용해서 나가고 싶어라고 이야기한 건데 그거를 도와주려고 손을 내민 건 남한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 대한 제재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 핵무기 문제를 푸는 것 용도로 말고는 일체 만날 수가 없어요. 국제 제재가. 그 핵무기를 푸는 용도이기 때문에 우리 특사단도 가서 만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럼 정말 김정은이 우리한테 좀 의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손을 내밀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반도 또는 우리 민족 전체를 통틀어 아니 세계를 통틀어도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같이 손 내밀어 준 거고 그래서 그 결과물로 남북 정상회담 합시다 하고 이러니 이걸로 끝낼 게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도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하는 것은요. 뭐 물론 평양으로 갈 수도 있고 뭐 밖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는 사실상은 이 대화는 끝난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협상의 내용은 다 정해져 있어요. 결과까지 정해져 있다고. 만나기만 하면 돼요. 북핵을 폐기하겠다는 용의가 있는 상황인데 미국 쪽에서 만날 용의가 있다는 뜻은 네가 말한 제의 너희들한테 제재하고 있는 거 못 풀어줘 하면 만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다 정해져 있는 거죠. 북한에서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예, 연락이 왔죠. 마차님 트럼프 트윗 좀 보세요. 방금 전에 한 트럼프의 트윗을 보면요. 김정은이 한국 대표단과 단지 동결이 아니라 비핵화를 이야기를 했다. 또한 이 기간에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없다. 큰 진전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제재는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요. Meeting being planned 하고 느낌표를 찍었어요. 그 말은 만남이 계획됐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확정하는군요. 네. 느낌표? 네. 물음표가 아니라요? 네. 제재는 계속 된다는 표현은 불필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결과물이 없는데 어떻게 제재를 바로 풀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건 내가 봤을 때 트럼프 스타일인 거야. 쉽게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일종의 완고한 방어선을 치고 있는 거예요. 제재는 계속 된다는 말이.
트럼프도 지금 굉장히 업데이트하는 게 제가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이제 비핵화를 목표로 하되 당장의 핵실험이라든가 발사 실험, 미사일 발사 실험 이런 걸 안 하겠다 했으니까 예. 이제 또 답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미 군사 훈련을 4월에 앞두고 5월에 한다고 하는데 이걸 또 조금 이제 줄여줘야 된다고 봐요. 연기할 수도 있고 나는 더 줄일 수 있으면 더 축소해서 정말 서로 이제 늘 한 발 줄여가고 한 발 그렇죠. 스텝 밟아줘야 되는데 예. 예, 그것까지 되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남북 정상회담 성사 이슈가 반영된 여론조사 한번 볼게요.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무려 1주 만에 7%가 올랐어요. 이것도 경천 동지할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2년 차, 물론 개월수로는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슈들, 특히 놀랍게도 이건 반전 효과라고 보는데 평양 올림픽으로 지금 이슈화시켜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을 좀 떨어뜨린 측면이 있어요. 저 자유한국당 부류들에 의해서. 근데 국민들의 미안한 심리가 반영된 거라고 보거든요. 생각해보니 올림픽을 왜 북한이 이슈가 되고 단일들을 만들어야 되고 막 생각했던 일부의 분들이 일제히 결과물을 보고 돌아선 증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에 진짜 될까 말까 하고 유보했던 사람들이 되네? 그러면 뭐 찬성하면서 지지를 보내준 그런 것 같아요. 기쁜 일이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집권 2년차 되면서 70%대는 좀 너무한 거다. 이건 뭐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고서야 이게 가능하냐 하면서 정상적이라면 50%에서 60% 사이 정도면 딱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또 위로 올라가 버리니 또 욕심을 부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지난번에 59.8인가요? 60이 무너졌다 난리였는데 그렇죠. 이러다가 이제 70이 무너졌다고 또 난리 칠 것 같은데 안 되는데 그만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표현하기에 그런 생각이 들더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는 이제 스마트폰 뉴스부터 보는데 이 7% 올랐다는 느낌을 어떻게 받았냐면은 자유한국당이 평양올림픽이라는 말을 만들어내면서 몇 퍼센트 떨어뜨렸잖아요. 네. 자유한국당이 노리는 색깔론으로 효과도 있지만 반대로 결과물이 나오면 가장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등락이 있을 때요. 집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7% 뛰어오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색깔론으로 흥한 자 색깔론으로 망하고 있다. 거기다가 색깔론 정치 넣지 말고요. 이건 아무튼 국민들이 거의 이 정도 수준이면 남북관계 문제는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알겠습니다. 하죠. 끌고 있는 부분 때문에 학자고 평론가고 정치인들이고 다 북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조심스러워하니까 북한에 대한 전망들은 사실상 다 틀리다. 맞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사실 우리 방송이 올해 상반기 안에 정상회담 이루어질 거야라는 것도 예측을 했었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아직 방송을 못 나갔는데 내보내려고 하는 순간에 어제 방송에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자잘한 조건들 말고 만나서 단박 해결합시다. 이런 제안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우영 안보실장이 이렇게 빨리 어떤 결과물을 미국에서 타전할 줄이야. 이건 좀 안타깝긴 한데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좀 빨리빨리 움직이시고요. 게으름 피우지 마시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번 과정을 지켜볼 때 이게 속도가 비슷속도예요. 정말. 그러니까요. 그걸 예측을 우리가 사실 했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김정은의 완전히 왼팔 김여정을 보낼 때 우리가 봤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난 김여정과 펜스 그때 만나려다가 실패했던 이런 과정을 볼 때도 그렇고 아무튼 엄청난 물밑에서 용암이 끓고 있었는데 그 용암이 터질 줄을 설마 터질까?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갇혀 있었고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독일에 잠깐 베를린에 머물 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김정은이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과거 사람들하고 예. 과거 지도자 김일성, 김정일 그 리더십하고는 좀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는 이제 뭐 자세히 뭐 얘기할 기회는 없었습니다만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생각을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정우영 안보실장이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 약속이 안 잡혀 있었다 그래요.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걸 뜸을 들일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사실상 도착하자마자 전격적으로 국가 간에 뭐 개인 간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뭔가 협상을 하고 막 이런 과정을 한다기보다는 이건 이렇게 표현하면 되잖아요. 김정은과 트럼프의 어쩌면 통 큰 결단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네. 협상의 달인 아닙니까? 아, 국회에서 그러세요? 협상의 달인이죠. 네. 제가 모르셨어요? 협상을 할 때는 협상은 늘 어렵죠. 주의 주장이 있고 자기가 관철해야 할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근데 협상이 잘 되려면
솔직한 자기 생각을 그냥 자기의 속마음을 까놔야 됩니다. 까놓는 게 하나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몰려야 돼요. 오도 가도 못하게 이제 딱 벼랑 끝 전술 아니습니까? 예를 들면 지난 8년 동안 남북이 완전히 막혔잖아요. 북한도 답답했을 거고, 북한도 막혔고, 남한과 북한도 막혔고, 서로 답답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오도 갈 데 없고 서로 완전히 막혔고, 그런 어떤 벼랑 끝 전술이 있었고, 서로 간에. 그 다음에 솔직한 심정. 북한은 우리는 핵 없어도 된다. 체제만 보장해주라. 미국은 야 ICBM 진짜 미국 날라오면 위험한데 대화하자. 뭐 이러면서 서로 솔직한 이야기들을,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한반도 문제는 내가 운전대 잡고 간다. 더 이상 다른 데 맡기지 않겠다. 주변국도 중요하고 육자회담도 중요하지만은 육자회담의 중심이 남임과 북이다. 이런 솔직한 생각과 벼랑 끝 전술을 써서 잘 된 것 아닌가 싶어요. 예. 남북 관계에 대해서 우리 방송이 굉장히 그 관심을 좀 보내면서 북한의 굉장히 이해도가 빠르신 뭐 교수님이라든지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이라든지 여러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남한에 있어서의 가장 통일의 걸림돌은 오랜 시간 동안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몇 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어떤 그 무속인인가 예언가인가 하시는 분이 2018년이 대한민국 국군 융성회다 뭐 이렇게 표현한 걸 들은 적이 있어서, 나는 그게 그냥 평창 올림픽이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말인가 보다 했는데, 전혀 다른 곳에 그분이 좀 쪽집게시라면 맥락이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6.13 선거 앞두고 강기정 얘기 아닌가 싶은데. 근데 저는 이번에 참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재밌는 걸 하나를 발견했어요. 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자론을 얘기했잖아요. 네. 통일 방안으로 운전자론. 근데 이번 운전자론에 딱 맞게 4월에 남북정상회담, 5월에 북미회담. 이거 만약 북한은 그동안에는 나만 쳐다보지도 않았잖아요. 잘. 오리지 미국만 상대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북미회담을 먼저 하고 후속 그냥 패싱할 수 없으니까 형식 맞춰주기로 남북 정상회담을 할 뻔도 할 건데, 지금 이 경우는 지금 정확히 운전대를 남쪽이 문재인 대통령이 잡고 지금 그렇죠. 드라이브를 한 거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 뭐 개최 요구 뭐 이런 거를 신년사를 통하고 평창 올림픽을 통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네. 이번에 북한에서 합의 받아온 것도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권한 사항, 네. 그거를 전폭적으로 다 수행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게, 물론 물밑 접촉도 있었겠지만 특사가 2번에 걸쳐서 내려오고, 김정은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합의문이 만들어지고, 그걸 들고 가서 설명하는 시간보다는 읽어본 뒤에, 물론 읽어봤겠죠. 읽어본 뒤에 오케이 이렇게 된 거고, 김정은은 미리 준비해 있던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를 정우영 특사단에게 들려준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략하게 정두원 씨의 네. 경천 동지알 사건은, 그 표현은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경천 동지알 사건이라고 부를 만한 사건이란, 남북관계가 4월 말에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만난다. 이것도 경천 동지알 사건이었지만, 정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쟁이 거론되고 있던 북한과 미국 사이에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만난 다음 달 5월에 만날 가능성이 높아진, 지금은 일단 말로만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확정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상 북미 정상회담도 5월에 열린다. 네. 물론 전제가 있죠. 만남이 잘 성사된다면이겠지만 앞으로 북한은 핵실험 더 이상 안 한다 이거거든요. 이런 걸 경천 동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개구리가 땅속에 나오는 경칩대 깜짝 놀라서 나오는데, 개구리가 놀란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놀라고 있고 엄청난 거죠, 이것은. 누가 이런 표현 썼더라고요. 하는 속도가 보통은 지루하게 기다리면서 그렇잖아요. 최근에 나오는 거 보면은 그 속도가 현기증 날 정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비수속도다 이럴 정도로. 사실은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할 때만 하더라도, 이거 김여정 올 때만 하더라도 뭐야, 그러다가 이제 이방카 오고, 평창 올림픽 끝나고는 이제 서로 이제 각자 언제 봤어 하고 돌아설 거야. 그리고 뭐 서로 그냥 삿대질하면서 책임 공반하고, 남북관계 거 봐라, 남북관계 뭐가 될 것 같냐라고 할 거라고
희망에 섞인 보수층 내지는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 봄이 오는 걸 바라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예측도 하고 막 입방아 찍고 그랬는데 일거에 날려버린 거죠. 예. 저는 이것은 정말 신이 작품을 기획한 것 같아요. 그냥 앞으로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전방위적으로 지금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예. 국내외적으로 미국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보호무역주의를 취하면서 전 세계 아우성입니다. 사실은 오늘 아침에 우리도 철강 25% 관세 이렇게 매기고 이러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지금 자국 자동차 또 산업 때문에 보호무역주의를 취하면서 트럼프가 사실은 그 대국의 이미지, 대국의 지도자 이미지가 아니라 완전히 일개 나라의 지도자 이런 이미지로 굳어져 가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 또 다른 그 독재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김정은을 대범하게 만난다. 이것은 트럼프 스스로에게도 아주 그 좋은 기회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뭐 꼭 그런 판단이 있어서만 그랬겠냐 싶지만은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트럼프도 결코 손해 보지 않는 그 장사를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어쩌면 김정은 위원장이 잘 이용해 먹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럴 수도 있고 그게 영리한 지도자가 네, 있을 수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예상을 뛰어넘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그러면 뭐 이게 정말 그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때 중간에 가서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거든요. 네. 정상에다 먼지하여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근데 그게 사실은 그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그 느낌적 느낌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표현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잘 되고 있다는 반증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언론들은 너무 급하다는 것을 나무랬다. 아직 안 풀리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심지적 여유가 있을 때 그렇죠. 어허 예. 그렇게 급하게 할 문제 아니야라고 하지만 속에서는 굉장히 좀 흐뭇하게 미소 짓고 있는 그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